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연휴 사이에 나타났던 일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주말 휴일 월요일 지나는 사이에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특정 그룹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당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이런 게릴라하고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하마스가 여러분 기사 보셨듯이 뭐 가자 지구를 공격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이거 주봉입니다. 나스닥 주봉인데 52 일목 기본 수치를 지나가면서 50일부터 해가지고 기준을 타면서 3주째 지금 주봉이 양봉이 나옵니다. 일봉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일목에 32, 33 변화일 지나가면서 여기는 뭐 28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양봉으로 최근 고가를 치고 나가면서 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N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도 보면은 빠졌다가 올라가고요. 월요일날 간밤에 오늘 새벽에 보면은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세장은 반등했다 밀리고요. 반등했다가 밀리고요. 시작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야말로 하락 N자로 내려갑니다. 이거 지금 상승 N자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은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이 그림 자체는 좋은 그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일목으로 시간을 재니까 제가 추석 전부터 말씀드렸죠. S&P 500은 32가 바닥이고요. 33 변화일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돌아갑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23 기본수치 변화일이 있고요. 대등수치 온다 그랬습니다. 기본수치가 아니라 이게 23일입니다. 이거 아무데나 갖다 대는 건 아니고요. 상승의 맨 마지막 파동이 23일 걸렸고요.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하락 N자 파동이 지금 23일 걸렸고 직전 저점에서 33일이 걸렸습니다. 사실 고점에서 42일도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바닥이 안 됐습니다. 양봉 하나 주고 빠져버렸고요. 여기서는 보면은 또 다 지우고 보면 우선 기술적으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이게 이걸 일목에서 확산형 파동이라고 합니다. 봉이 나오면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요. 한 봉으로 주봉이나 이런 걸로는 이렇게 나오면 안 좋고요. 일봉으로는 바닥에서 보면 등락하면서 이제 저점도 깨고 고점도 깨는데 확산하면서 가죠. 확산형 Y 파동입니다. 이게 하락이 끝자락에 나오면 반전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간마다 있고 가격 목표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미증시는 차트로만 보면은 이번 바닥 나왔습니다. 바닥 나왔고 우리 증시로 오면 사실 연애 앞에 코스피 지수는 도지만 나오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3 변화일 채웠죠. 그 다음 제가 요 42 변화일이라고 두 개 온다 그랬죠. 42 변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10월 4일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5일이고 그 다음 10월 6일 금요일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조정 들어갈 때 요 26 변화일에서 올려놓지 못하면 33 변화일 추석 뒤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자고 이미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실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일 채워놓고 이거 코스닥 지수입니다. 뭐 양음 나오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바닥일지 아닐지. 요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됐는데 미증시가 주말에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갔으니까 좋죠. 이 앞번 우리 연휴 때는 미증시가 잘 올랐다가 연휴의 마지막 날 급락을 해가지고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오는데 연휴 마지막 날 내려박아 버리는 바람에 요 음봉 10월 3일 요 음봉 있죠. 이게 우리 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급락했지 않습니까? 10월 4일날 보시면 코스닥이 4%나 빠지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연휴 끝나고 오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어제 미증시가 돌려놨습니다. 유럽은 빠졌는데 미국은 올랐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이라크하고 이라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저 분쟁이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닌데 제가 어제 올린 글이 이겁니다. 어제 오후에 이건 순수하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보는 것 제가 이렇습니다. 하마스는 그냥 하마스이지 국가가 아니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전 국민 그러니까 전군이 예?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해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기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를 치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뭐 이는 국가 대 국가 대 전면전이죠. 예, 전면전과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죠? 과거에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란이 쿠웨이트를 집어먹으러 들어가는 이라크가 그런 거와 다르다. 여기 보시면 뭐 이미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이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지역이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설립이 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죠? 요 팔레스타인 자기들의 옛 땅이라는 곳에 일부 이렇게 이제 정착권을 허용했는데 이거 지금 다 잡아먹어버린 셈이죠. 뭐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메리카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뭐 학살도 엄청나게 하고 뭐 지금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죠? 인디안 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은 좀 작기도 하고 뭐 인구도 얼마 안 되죠. 말살 수준으로 가버렸으니까. 그 여기서 나면 이 뭐 수천 년에 걸친 서로의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든 어디든 폭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서방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저 하마스 제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죠. 어떤 미친 놈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거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빼앗겨 있어서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는 땅이 있다 아마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니까 민간인 피해가 이야기를 길게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 여기에 국한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은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지금 하마스가 다수 당이기는 한데 팔레스타인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쪽은 아닌 상태에서 이 지역에서만 가자 지구에서만 우리나라로 쳐도 아주 어디 떨어진 도도 아니고 한 몇 개 군 정도 여기 보면 크기가 충청남도 서천군 크기하고 비슷한데 인구는 좀 많은 편이네요. 230만 명 정도 되는 이 지역에서만 하마스가 아주 실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이집트하고 이렇게 여러분 붙어 있죠. 그래서 가자 지구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이집트에서 땅굴을 통해 가지고 교역도 일어나고 무기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마치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서 밑에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막 마약도 거의 대부분이 마약이죠. 들어가고 하듯이 이쪽에서 무기 공급 같은 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싸우는 건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국지전이고 그죠? 좀 지역적인 그죠? 이야기 얘기할 것도 없이 아무튼 이 사태에 팔레스타인 정부의 공식적인 막 우리를 치면은 대한민국 육해 공군이 공식적으로 참전하는 전면전이 아니라 이 지역을 장악하고 계속 대립 관계에 있는 가자 지구의 사실적 지배자 하마스하고의 지금 분쟁 전쟁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이란이 자금과 기술 무기를 대줬느냐 안 대줬느냐 하는 부분에서 하마스 쪽은 뭐 이란이 우리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어제 손절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관계가 되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자기들 민간인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 공군이 그 핵 발전소 폭격을 갔듯이 또 모를 일이죠. 이란 어딘가를 뭐 공격을 하거나. 근데 이런 부분만 없다고 한다면 약간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 하마스는 하마스지 이 자체가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공식적인 정부는 속은 썩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개별적 테러나 분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우디도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정부 자체를 이제 인정하게 하는 수준까지 접근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체는 아무튼 현재 분쟁을 크게 일으키는 부분을 별로 원하지 않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다르죠. 저 아프간에 뭐 탈레반이나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있듯이 그죠? 그들은 결국 정부도 전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은 파타당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이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하마스가 차지하는 가자 지구는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파타당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창립하고 나서 무력투쟁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뭐 도발이라 하겠습니까? 하지를 않고 있다. 어제 이거 일본 0.26 빠지고요. 상해가 0.44 빠지고요. 홍콩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거 위정시가 약시 출발해가지고 돌아 올라갔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약간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채시장이 하루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여타 국가들의 장기 국채는 보면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장기금리 급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덜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눌리다가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끝났고요. 이번에는 스몰캡까지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보다 S&P 500이 0.63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약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뭐 조금 전에 나스닥하고 일봉을 보셨는데 다우도 지금 제일 작겠거든요. 양봉으로 살짝 벗기면서 가고 있고요. S&P 500이 직전 고점 벗깁니다. 나스닥 완전히 벗겼고요. 지금 반도체 지수는 0.23으로 조점했습니다. 조점했는데 고점 벗기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 이건 연휴 지나고 온 상해가 어제 선방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일본도 이렇게는 빠지고 미국들이 빠졌다 동안에 상해가 선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고요. 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변화일들 지나가면서 지금 뒤집 나가는 상황이고요. 주봉이 나스닥이나 다 작년 10월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10월이죠. 52 그다음에 여기 연말에서는 42 일목 기본수치가 와 있고 주봉 양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전업종을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문제가 터지니까 우선은 이제 중동의 그 위기 고조 이래 가지고 유가가 크게 뜹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방산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형 IT들도 물론 올랐고요. 이게 보면 에너지가 최근에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차트들이 보면 종목 차트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부 다우 지수나 이런 것이 바닥을 헤매고 있었지만 제가 개장 전에 녹화를 하는데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요 메타고요. 이 최고가 돌파합니다. 애플도 지금 꾸준히 올립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이제 지금 올라오면 9일차 요 하루 살짝 밀렸지만 거의 9일차 상승됩니다. 9일 중에 8일 중에 지금 7일 상승입니까? 아마존이 조금 못하고요. 바닥 다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습니다. 구글이 전고점에 왔고요. 종가선 고점 지금 갱신입니다. 그 다음에 AMD사 조금 주춤했고 반도체가 엔비디아도 조금 주춤했고요. 대신에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주춤했고요. 얘네들은 지수 빠질 때 오히려 올라오고 있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지금 살짝 마이너스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 다음에 잭슨모빌 최근 이제 유가가 뭐 크게 밀리다가 한 이틀 반등하니까 이게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MSCI 한국지수하고 신흥국지수는 아직 조금 약합니다. 천정가서 많이 오르고요. 유가 이틀째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자산 금가격 올라오고요. 뭐 달러는 달러대로 가는데 미국 지수익률도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날 영광치를 달아놓긴 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4.3에서 4.1로 조금 준다고는 지금 예측치가 나옵니다. 코어가 월간 기준이 뭐 0.3, 0.3 동일하고요. 종합 CPI가 월간 대비가 0.2, 0.3으로 좀 떨어지네요. 그다음 종합 CPI가 3.7에서 3.6으로 떨어지고요.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집니다. 그죠? 이걸 떨어지면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굳이 서두르고 강행할 이유가 줄어드는데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또 뒤두가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넘어가고요. 국제 수익률들 지금 일본도 지금 16만 개가 이렇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 몇 가지 보면 제가 미리 끌고 올리는 거 가지고 볼까요? 하마스 그 대원들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가고 했던 친구들은 친구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전원 사살된 것 같으면 사실 여러분 장비면에서 저기 미군이 뒤에 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정규군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저기를 아예 뭐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군만 해도 30만 동원이 됐고요. 가자 지구 주변 통제권 회복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마스 사령관 죽은 목숨이다. 그다음에 이란은 보세요. 하마스 배후에 개입 안 했다. 개입 안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 유가도 그렇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예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진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뭐 레바논, 시리아 이런 정도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랍권이 범아랍권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동질감, 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응징하려고 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동 위기를 고조시키는 면이 뭐 있었죠. 그러한 결속이 이번에도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면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든 뭐 유가가 되든 뭐가 되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이 일단 터진 이상 이게 호재는 아니고요. 좋을 리는 없고 네타냐후한테는 좋겠죠. 저기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거든요. 집권이 지금 부실해지는 상황에 왜 적이 이렇게 지금 크게 난리를 피워줬으니 네타냐후는 아주 기분 좋아할 겁니다. 자국민은 죽어나가지만 위증자들은 오히려 자기 리스크를 이걸로 증가시키고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생겼으니까 아무튼 이란의 관계가 확인이 되거나 여타 뭐 산유국이나 중동 아랍권에서 여기 하마스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지지하면서 뭔가 행동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만 없다면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바로 지금 핵 추진 항모 이스라엘 인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 이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 가자 지구나 이쪽에 대한 공격 시 그전에는 지붕을 두드린다고 공격 지점에 작은 이렇게 폭발 약간의 폭발이 이렇게가 내가 지금 여기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아니면 더미 폭탄 같은 걸 떨어뜨리게 되면 먼저 신호를 준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피하라고 대피 시간 주고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터뜨리는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그냥 퍼부됩니다. 열받아 버려가지고. 이건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도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대신에 뭐 게릴라전이나 일부 이런 것들은 있겠죠. 제가 마냥 시장을 너무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 가지고 너무 중동 리스크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보시듯이 어제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급락 없었고요. 그다음 이 증시도 결국 이렇게 좀 돌아 나오고 하는 것들. 이후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뭐 뭔가 호황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시장 그냥 시장 논리로 돌아와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부터 말씀드려왔던 여기 33 변화일을 기준으로 단기 바닥이 나온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팡팡 날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10월 여름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CPI 발표 있죠. 현재 예상은 CPI가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예, 우호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차차 하나씩 보죠 뭐.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아주 급락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일단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이야기가 너무 길어버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